테슬라 소식입니다. 1. 2분기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시작. 일론 머스크는 2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들이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출시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한 트위터 이용자 질문에 2분기 안에는 분명히 나온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간 테슬라는 신차 구매 시 완전 자율주행 옵션을 지정해 구매토록 해왔다. 초기엔 $7,000 수준이었으나 테슬라가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최근에는 $10,000까지 올랐다. 이는 사용자들에겐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하지만 구독 서비스가 되면 기존 FSD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던 차량도 간단한 설정 및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액 부담이 한층 낮아진다. 사용을 원치 않으면 구독을 해지하면 된다. 테슬라 FSD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신호등 및 표지판 인식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테슬라는 당초 지난해 연말에 FSD 구독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를 통해 2분기로 쐐기를 박으면서 올 상반기 안에는 해당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의 FSD 구독 서비스 가격을 월 $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니오 소식입니다. 1. 1분기 판매 성장 둔화 위험. 니오가 1분기 판매의 성장 둔화를 전망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시간외 거래에서 7% 넘게 밀렸다. 이를 니오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 하락해 $47.70로 마감됐다. 정규장 마감 직후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밀려 $45까지 내려갔었다. 정규장은 8.7% 급등한 $49.76로 거래를 마쳤다. 니오는 올 1분기 판매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니오가 예상한 1분기 판매량은 20,000에서 20,500대로 지난해 4분기 판매량 17,353대보다 15에서 18%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3개월 전 전망했던 판매 증가율 4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니오의 전기차 판매는 1월 7,225대에서 2월 5,578대로 줄었다.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은 해외에서 전염병 위험이 커지며 줄어든 수요에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니오는 중국에서 테슬라에 도전하는 강력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10억 펀딩을 받으며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고 리콜과 판매 감소에 따른 현금 고갈 우려도 줄었다. 니오의 뉴욕 상장주는 지난해 10배 치솟으며 시가총액이 미국의 포드, 제너럴 모터스를 넘어섰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 자동차 시장 회복을 주도한 영향이다. 하지만 니오 주가는 올 들어 2% 오르는 데에 그쳤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는 아직도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높은 지배력을 자랑한다. 게다가 샤오펑과 같은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이 니오를 맹추격 중이다. 샤오펑은 지난 1월 중국 은행들로부터 19억 8천만 달러의 신용공여를 확보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카 생산이 쉽지 않은 이유. 연초부터 애플카가 자동차 시장을 들썩이고 있다. 세계 최대 IT 업체인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는 소식과 함께 누구와 손잡을 것인가에 따라 주가마저 요동쳤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와 달리 애플카는 난항에 빠진 모습이다. 골지의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이 잇따라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아이폰을 생산 중인 폭스콘에 기댈 확률이 높아졌지만 업계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테슬라의 급성장을 바라보면서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가전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약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즉, 미래 먹거리를 자율주행 및 친환경차로 보고 후발주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만큼 세계 주요 완성차 회사들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 브랜드는 줄줄이 애플카에 퇴짜를 놓고 있다. 닛산은 애플과 협상을 벌였지만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끝났다고 밝혔고 허버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독일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협력 제안을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애플카의 협력 대상 제조사로 유력했던 현대차그룹 역시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며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다. 거절 배경엔 애플의 협업 방식이 꼽힌다. 애플이 개발 및 판매 전반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하는 반면 완성차 업체는 사실상 제조 하청 역할만 제안했기 때문이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는커녕 하도급 업체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이어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또 이미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애플과의 기술 제휴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애플은 결국 기존의 아이폰 협력업체인 폭스콘에 기대는 모양새다. 폭스콘의 모회사인 헝하이 정밀공업의 류양웨이 회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새로운 전기차 2에서 3종을 선보일 것이라며 자동차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직접적인 애플카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관계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애플카를 생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애플이 자동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폭스콘이 지난 1월 중국 지리자동차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미국 패러데이 퓨처 신생 전기차 회사들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애플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궁극적으로는 IT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반 산업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대량 생산이 쉽지 않은 자동차의 특성 때문이다. 더불어 생산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애플의 자세는 사실상 자동차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내연기관보다 제조 방식이 간단해 호기롭게 도전했던 회사들도 속속 물러서는 모습이다. 영국 전자기업 다이슨은 지난해 하반기 약 7,500억 원을 들여 만들었던 7인승 전기 SUV 프로젝트를 최종 포기했다. 연구 개발의 한계를 맛보고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소니도 지난해 CES에서 처음 등장한 비전 S 컨셉트카의 양산 계획을 적었다. 생산 공정과 인력 등 추가로 투입되는 양과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전회사의 양산 전기차 출시가 쉽지 않다고 봐서다. 전문가들은 IT 및 가전 업체들의 미래차 진출 시도가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직접적인 제조사의 역할보다는 전장기술 확대에 발맞춰 관련 산업을 공략하는 쪽이 더 나아서다. 소비자 역시 애플카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보다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자동차는 혁신만큼 전통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워런 버핏 3대 주식은 애플 보험사 BNSF 철도.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핏 회장은 이날 연례 주주 서한을 통해 현재 애플의 주식을 1,200억 달러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최대 투자 주식이다. 버핏 회장은 2016년부터 애플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 주식을 사는데 든 비용은 모두 311억 달러였다. 그가 보유한 애플의 주식은 전체 애플 주식의 약 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애플 이외에도 보험사들과 BNSF 철도의 주식을 가장 아낀다고 밝혔다. BNSF 철도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본부를 둔 철도회사로 유니언 퍼시픽 철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철도회사다. 그는 이날 연례 주주 서한에서 채권 투자를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지금은 채권 투자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981년 9월 15.8%에서 지난해 말 0.93%로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에선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잉 소식입니다. 1. 유나이티드 737 맥스 25대 수주. 주가 5.84% 급등. 보잉 주가는 이날 장중 최대 7% 상승세를 보인 끝에 결국 전장 대비 12.38달러 급등한 224.39달러로 마감했다.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잉 주가를 끌어올린 기폭제는 유나이티드 항공이었다.
미 4대 항공사 가운데 하나인 유나이티드가 이날 보잉 737MAX 여객기를 25대 추가 주문하고 기존 주문 인도 시기도 앞당긴 것이 보잉주가 폭등의 발판이 됐다. 유나이티드가 737MAX 추가 주문 인도 시기 단축을 결정하면서 들었던 배경인 항공 수요 증가 전망이 추락 사고 전 베스트셀러였던 737MAX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항공 수요 회복 전망을 부르면서 모처럼 보잉주가 고공행진의 날개를 달아줬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최고 영업 책임자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항공 수요 회복 기대감과 함께 737MAX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앤드류 노첼라 CCO는 미래와 수요 회복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 같은 회복세를 맞이하는 우리 항공선단을 어떻게 최적화시킬지 그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여행을 갈구하는 이들을 토대로 최선의 입지를 구축하는 방법도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본격화 여기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1회 접종만으로 면역되는 존슨앤드존슨 백신 등에 힘입어 팬데믹 극복이 가능해졌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대대적인 항공기 추가 구매의 발판이 됐다. 유나이티드는 이날 737MAX 25대를 추가로 주문했다. 2023년 항공기들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유나이티드는 737MAX 기존 주문 분량도 인도 시기를 앞당겨 40대는 내년에, 5대는 2023년에 인도받기로 했다. 유나이티드의 737MAX 주문 규모는 모두 188대에 달한다. 유나이티드는 2019년 3월 보잉 737MAX가 두 차례 추락 사고 뒤 전 세계적으로 운항 금지되던 당시 737MAX 14대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 연방항공청이 맥스 운항 재개를 허용한 이후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보잉으로부터 맥스를 인도받기 시작했다. 유나이티드는 지난달부터 737MAX 상업 운항을 재개했다. 유나이티드 역시 다른 항공사들처럼 지난해 70억 달러 넘는 적자를 내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았지만 이제 백신 보급이 본격화하면서 미래 수요 회복을 대비하기 시작했다. 노첼라 CCO는 팬데믹 종식이 가까워지고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항공선단 확대 발표로 유나이티드는 2022년과 2023년으로 예상되는 항공 수요 회복에 대응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나이티드가 보잉 737MAX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모건 스탠리도 보잉주가 상승에 기여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크리스틴 리워그는 이날 보잉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737MAX 운항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19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보잉은 1일 유나이티드의 신뢰 투표를 발판으로 재기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수요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가격 인하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잉은 이제 본격적인 737MAX 생산 프로그램 재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됐다.